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알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전관리자 자격증 땄는데 이거 맨날 회사 나가가지고 안전관리 해야 되나? 그냥 뭐 빌려줄 테니까 너는 선임해놔. 그리고 나는 집에서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게. 우리 서로 윈윈이잖아 라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2번과 4번 봤을 때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안전 조사인데 화재 예방 조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소방관리자, 총괄안전 소방관리자, 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하지 않았어요. 선임을 하지 않았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임은 했어요. 선임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네? 라고 한다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번에는 화재 예방 조치라고 했는데 4번은 화재 안전조사라고 했죠. 화재 안전조사는 무엇입니까? 국가 원수가 방문하거나 재난 레이더 딱 예측했었을 때 이 건물 화재 100% 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방관소장이 직접 주최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기 싫은데요? 하고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 우리나라 소방 짱인 권력 가지고 있는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안 되겠다. 너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혹은 너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하는 거는 4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선임했을 때랑 선임을 했는데 신고 안 한 경우, 선임하지 않았을 때 두 개 비교해서 벌금 기준 다르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발화점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인화점 많이 봤는데 발화점 나왔어요. 인화점이랑 연소점이랑 발화점 같이 비교 많이 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가장 높은 온도는 우리 발화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낮은 온도는 인화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화점은 점화온 됐을 때만 불나고 연소점은 점화온 때도 5초에서 10초 정도는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발화점은 점화온 굳이 안 돼도 일정 온도 이상 딱 되면은 나 이제 열받으니까 열 좀 내볼까? 라고 발화가 되는 거를 말하는 게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온 없이도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발화에 이르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에서 하면서 중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화염, 정전기, 마찰, 충격, 오케이 그렇다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기압 나왔죠. 대기압 높은 것과 낮은 것 비교해봤을 때 내가 히말라야 정상에 있거나 혹은 그냥 평지에 있었을 때 히말라야 정상에 있다고 화재 잘 나고 평지에 있다고 화재 잘 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기압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대부분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10년 정도 썼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쓰고 내가 관리 진짜 잘했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맞추는 조금 더 써라 라는 식으로 더 내용 연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우리 내용 연수 기본적으로 10년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가연물질의 구비 조건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값이에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까지의 그 기간이나 반응하기까지의 거리가 반응하기까지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열 전도도도 내가 열 이렇게 꽁꽁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열 남한테 내가 기부하듯이 주면은 내 열 다 뺏겨버리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열 전도도도 낮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묻혔네요. 열 전도도도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화재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소방대인 거죠. 소방대는 누구예요? 소의라고 해서 소방 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인데 소방 관리 직원은 죄송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기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두 가지 보면 되겠죠. 증기비중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라는 거고 1보다 크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아래에 체류합니다. 1보다 작으면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을 때는 공기보다 가볍고요. 1보다 클 때는 공기보다 무겁죠. 1보다 클 때 공기와 무게가 같은 게 아니라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증기비중의 뜻은 공기 밀도를 1로 해가지고 비교한 값이어서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라고 알려주는 값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감지기가 이렇게 있어요. 감지기 1, 감지기 2, 감지기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감지기 1, 2, 3에 흩어져 있는 회로를 단 한 군데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수신기에다가 전달해줘요. 직렬이나 병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신기에 전달해주는 방식을 송배선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서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위험물입니다. 일단 자연발화만 보고도 대충 감이 오죠. 자연발화성 물질 있는 거 3번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요거잖아요. 근데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A3P2라고 하는 이나칼슘도 있죠.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이나칼슘 이런 친구들은 물이랑 반응하면 아세틸렌, 각각 메탄, 그리고 포스핀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발화도 하고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 배출하는 건 3번 제3류 위험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 통로, 객석 통로 직선 부분의 길이가 30m입니다. 객석 유도등 최소 몇 개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4분의 직선 부분 길이 빼기 1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4분의 30 빼기 1입니다. 최소 우리 7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요구조부다라고 한다면 좀 잘 나오니까 빨간색 어딨죠? 여기 있네요.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주개네 바지 보기 주개네 바지 보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주개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 거예요. 주개네 바지 보러 가자 라는 겁니다. 주개네 바지 보기라고 외우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고요. 주계단입니다. 내력벽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지붕, 보, 기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계단, 내력벽, 바지래, 바닥, 지붕, 보, 기둥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해당되지 않는 것은 5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네요. 12번입니다. 방염 대상 물품 중 제조 또는 가공 공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방염 왜 처리합니까? 나 커튼이나 카펫류 같은 거 설치할 건데 그거 너무 불에 잘 타가지고 조금만 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홀랑 다 태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에 좀 덜 타고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화재 진압이 수월할 수 있게 방염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에 요즘은 커튼 말고도 블라인드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제외하면은 방음을 한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는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 아닌 것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사례가 굉장히 크게 걸릴 뻔했는데 잘 참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찡그렸어요. 그래서 1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 공정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는 블라인드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고, 커튼, 벽지, 뭐 종이 벽지, 합판 목재, 안막 무대막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3번입니다. LPG 탐지기 설치 위치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LPG랑 비교해서 많이 보는 건 LNG라는 거고, LPG는 우리 증기 비중이 1.5에서 2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무거우면은 우리 좀 가라앉는 특징이 있잖아요. 움직이기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라앉아 있는 거고, 우리 수평 방향 4m,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30cm 이내에 수신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단은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이죠. 바닥면 하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닥면 하방은 지하 뚫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 하방이 아니라 바닥면 상방에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죠. 증기 비중이 1.5에서 2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기 귀찮아서 수평 면적도 우리 4m밖에 안 되고 바닥면 상방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살짝 말이 꼬이는데 조금 더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말이 좀 더 덜 꼬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8시간째여가지고 살짝 당이 좀 떨어지네요. 14번입니다. 액체 가연물질의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휘발유는 마이너스 30, 43도이고요. 아세톤은 마이너스 18도, 에틸알코올은 13도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친구는 휘발유, 그 다음 아세톤, 에틸알코올 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수소의 연소 범위입니다. 우리 제일 잘 나오는 연소 범위 첫 번째 수소이고요. 수소는 4.1에 75. 그 다음 아세틸렌 연소 범위 나오는데 아세틸렌은 2.5에서 81%인데 요거 아세틸렌 연소 범위 할 때 요 문제랑 같이 나옵니다. 탄화칼슘 물이랑 반응했는데 너 뭐 나오는지 알아? 라고 한다면 나 알지? 수소나 칼슘이랑 아세틸렌 나오잖아. 오케이, 너 아세틸렌 나오는 거 아는구나. 그러면 이것까지도 알 수 있을까?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세틸렌 연소 범위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고, 우리 탄화칼슘이랑 물과 반응했을 때 아세틸렌이 발생되는구나 라고도 계속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수는 따로 맞추지 않았고 반응식만 써드린 거예요. 다음 16번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의 자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당연히 우리 회원 돼야 되죠. 소방기술자도 돼야 되고, 위험물, 이때는 위험물 들어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 포함됩니까? 라고 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위험물 산업안전 기사를 따신 분들이 이제 2급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원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관계인은 내가 건물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건물주라고 해서 소방안전원 회원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너무 치사하죠. 건물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산림은 소방 대상물에 당연히 해당이 되죠. 산에 불 나면 큰일 나니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점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 관리자는 다 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 소방대는 우리 소의라고 해서 소방공무원부터 해가지고 해당이 됐는데, 자위소방대는 소방대 조직체에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소의에
전혀 해당이 되는 글자가 한 개가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봐주시면 좋습니다. 18번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험물 나오면 그냥 정답 바로 표기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소방안전원은 위험물에 대한 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위험물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한해서만 회원으로 받아주지 내가 위험물까지 관리하는 거는 내 업무 범위 아니다라는 거여서 정답은 1번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 범위 잘 나눠줘야지 내 업무 범위를 다른 사람한테 막 넘겨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소방안전관련 할 일도 많은데 위험물까지는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축업시 분말 수학의 지시 압력계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예요. 우리 압력계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노란 색깔, 하나는 초록 색깔, 하나는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은 낮음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보이나요? 정상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인 거는 초록색에 있는 가운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운데 판에 딱 있으면 오케이 너 정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화기 주변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건물 돌아다니거나 바깥 돌아다니다 보면은 소화기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소화기 한번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무조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고 노란색은 낮음, 가운데는 정상이니까 정상, 초록색, 그 마지막 우측 끝으로 갈수록 빨간색이어서 높음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LPG, LNG랑 많이 비교해서 보는 거고 우리 LPG는 프로판, 부탄이 주성분이고 LNG 같은 경우는 메탄이 주성분인데 메탄이 CH4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누출 시 천장 쪽으로 체류한다라고 했는데 증기 비중이 1.5에서 2만큼 되는 만큼 너무 무거운 친구여서 천장 쪽에 체류할 수 없고요. 바닥 쪽에 체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지기도 바닥에다가 설치했잖아요. 정답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화재 주요 화재 원인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선에 의해서 발화할 수 있고 누전에 의해서 발화할 수 있고 과전류에 의해서 발화할 수 있는데 누전 차단기 고장났어요 라고 한다면 전기화재 발생 위험에 있어서 예방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답은 4번이고요. 주요 화재 원인이 아닌 걸로는 우리 단선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단선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없음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22번입니다.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4만 미터 제곱이에요. 요거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주로 우리 특급이랑 1급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특급과 1급 기준 보면 좋겠죠. 50층과 30층이고 1급은 30층과 11층입니다. 아파트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아파트 아니고 였었고요. 지하층 포함하냐고 했을 때 하나 빼고 다 지하층 포함했었죠. 지하층 포함하지 않았죠. 오,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 빼고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급은 우리 연면적이 10만 미터 제곱이어야 되고 1급은 15,000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4만 미터 제곱이라고 했어요. 10만을 넘지는 않는데 15,000을 넘기 때문에 오케이 너 1급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구나. 좋은 힌트였어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3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선임 기준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이고요. 위 건물은 관리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된 경력자가 선임 자격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년 이상이 돼야 된다에 무조건 중요 표시해주세요.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이 된 사람이 1급에 선임이 될 수가 있고요. 가연성 가스 나왔잖아요. 가연성 가스는 1급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1000톤 이상이어야 하고 100톤부터 1000톤까지에 있는 범위에 있는 친구는 2급에 해당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하고 특히 3번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2개, 4번은 그보다는 아니어서 별표 하나 해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나갔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정상적인 목소리로 다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구부의 요건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부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 같은 데 놀러 갔어요. 백화점은 내가 시간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쇼핑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시계도 없고 창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부를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개구부는 그래도 사람이 화재시나 비상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름이 50cm 이하의 원이다? 너무 조그매요. 우리 키 큰 사람이랑 덩치 큰 사람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해줘야 돼가지고 틀린 것은 1번이고요.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는 1.2m 이내여야 하고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입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을 해줘서 매트를 깔아준다든지 혹은 구급차가 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위험했을 때 쉽게 부시고 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되지 막 엄청 견고하게 지어져가지고 나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문도 못 부시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쉽게 부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라는 거여서 정답은 1번입니다. 출혈 시 증상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총을 빵 맞았어요. 으악 하고 이제 쓰러지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겠죠. 피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호흡과 맥박이 약하고 느리고 약하고 불규칙하다라고 했는데 약하고 불규칙하다는 맞아요.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데 맥박이 느리지는 않아요. 나 지금 죽는 건가? 나 이렇게 가는 건가? 라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맥박은 빠릅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 체온이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워하는 현상이 있고 호흡 곤란도 나타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혈액은 물이기 때문에 액체가 빠지면서 탈수 현상 나타나고 피 보면 진짜 어지럽잖아요. 구토도 발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중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관으로 개폐 밸브, 유량계, 유량 조절 밸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문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 있나요? 라고 하냐면 여기 밑줄 쳐줄게요.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이다. 성능, 시험, 배관이죠. 어렵지 않게 문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임을 보시면 돼요. 26번입니다. 26번 조금 헷갈리실 만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요. 보통 여기 봤을 때, 보통 이런데 여기 봤을 때 지하 1층과 1층과 2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랬을 때 지하 1층에서 화재 나면은 그 바로 위층과 지하 모조리 해가지고 화재 경보 울리고 1층에서 화재 나도 지하층과 그리고 직상 4개층 해가지고 화재 경보 울리고 2층은 직상 4개층에서 화재 경보 울리는데 이때 여기 다 겹치고 여기도 다 겹치기 때문에 어디서 울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맨 꼭대기 여기 층만 하나가 비어있죠. 이걸 통해서 오케이 너 2층에서 울리기 때문에 2, 3, 4, 5, 6층에 경보가 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2층의 기준은 발하층 및 직상 4개층 경보이잖아요. 옳은 것은 1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데 다 겹쳐가지고 이게 1층에서 나는 건지 2층에서 나는 건지 지하에서 나는 건지 알
알 수가 없는데 2층에서 나는 거는 6층까지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 겹쳐서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2022년 1월 1일에 선임했습니다. 언제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죠. 1월 1일에 선임을 했고 우리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선임은 했는데 신고 안 하면 200만 원 벌금 내잖아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기 때문에 우리 1에다가 14 더하면 15일 안까지 해줘야 돼서 정답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우리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지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위험물별로 우리 지정 수량 정해져 있었죠.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황화인, 정린, 황 같은 친구는 지정 수량 100kg,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같은 친구들은 500kg, 이나성 고체는 1000kg 해가지고 지정 수량 각각 중요하게 봤었던 거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옥내수화전의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을 나타낸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기 보고 그림 보고 보기 보고 그림 보는 식으로 해서 살짝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옥내수화전 사용 시 주펌프 기동한다, 중화펌프 기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옥내수화전 사용했을 땐 여기를 보면 됩니다. 옥내수화전 사용했을 때 주펌프는 자동에 있어서 기동하고요. 중화펌프는 수동에 있어서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충압펌프는 기동 중이다, 주펌프는 정지 상태다라고 했는데 충압펌프랑 주펌프가 작동 중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주펌프랑 충압펌프 모두 다 오프에 우리 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프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유수금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어구역의 감지기는 우리 2개의 회로를 작동해야 돼요. 하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임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를 점검했고요. 점검 결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여기 호스가 있는데 호스가 약간 찢어졌고요. 여기는 혼이 탈락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시 압력계가 높음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로 옳은 것은 그림 1가 있는 외관상의 문제가 넘치죠. 찢어졌잖아요. 호스 손상되었고 호스 탈락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압력이 우리 과압에 해당이 되죠. 부족이면은 왼쪽 노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른쪽 빨간색이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과합니다. 도통실험적분 판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도통시험 했을 때 정상일 때랑 그 다음에 단선일 때랑 나오는데 정상은 4에서 8V를 가리키고요. 단선은 끊어진 거니까 당연히 0V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은 우리 녹색등, 정상은 녹색등으로 점등이 되고요. 단선은 이거 위험하다,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내주는 적색등으로 점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라는 거고요. 도통시험할 때는 여기 보시면 도통시험 버튼을 빡 하고 누릅니다. 그래 단선되었을 때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지고 정상일 때는 파란색 버튼이 나타나짐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색깔까지는 들어가지 있지 않아가지고 정상은 녹색, 단선은 빨간색이다라는 거 사진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PR 시행 시 가슴 압박의 위치 보겠습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상체가 나타나 있고 가슴 이렇게 있을 때 가슴 중간과 중간 이렇게 합쳐가지고 살짝 아래쪽에 있는 니은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기억에 하면 쇠골 부러진다고 했었죠. 34번입니다. 우리 가스기 소화 설비 중 기동 용기함의 각 구성 요소를 나타낸 거고요.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거 기동 용기 작동 점검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오동작을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핀을 체결해야 되는 거겠죠. 안전핀이 리을입니다. 그래서 리얼에 안전핀을 체결해야 된다. 리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안전핀 체결하겠다라는 거 딱 보면은 정답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핀을 무조건 먼저 체결을 하고 우리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성인의 경우 가슴 압박은 분당 많이 해줘야 됐었어요. 100에서 120회 속도여야 되는 거고 가슴 깊이는 5cm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5cm 이상의 깊이로 우리 눌러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6번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밸브 개방 시 감시 제어 안내 표시 등이 점등되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밸브가 개방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나 밸브 개방하는 거야. 알람 밸브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감시 제어 안내 표시 등이 점등되어야 할 것으로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시험 밸브 개방했을 때 화재 표시 등이 켜지는지도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비읍이 들어가 있는 1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알람 밸브 표시등 있는지 화재 표시등 켜지는지 두 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7번입니다. 굉장히 방금 슬라이드 보드처럼 켜졌어요. 옥외수 하전 호스의 구경은 우리 65mm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임을 보시면 되고요. 38번입니다. 가스기 소화 설비 점검을 위해서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했습니다. 감지기를 동작시킨 경우에 확인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감지기를 사용했는데 정답으로 항상 많이 나오는 건 방출 표시등이죠. 방출 표시등은 감지기가 아니라 압력 스위치를 우리 점등했을 때, 압력 스위치를 동작했을 때 방출 표시등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겁니다.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우리 문 앞에 있는 방출 표시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9번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및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은 자위소방대, 우리 소의는 무엇이다? 소방대다라는 거 비교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버튼식 피형 수신기 도통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고 각 회선별로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통시험 딱 누르고 주계단 눌러보고 엘리베이터 눌러보고 보조계단 눌러보고 하는 식이겠죠. 주계단 버튼을 누르면 녹색등 소등된다라고 했는데 정상은 녹색등이 점등되어야 합니다. 점등되어야 한다. 적색등이 점등되는 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교류전원이 소등되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했는데 교류전원이 아니라 우리 녹색등이 점등되는 게 정상이다. 항상 녹색등이 점등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정답 4번 구해주면 됩니다. 화재 발생 시 우리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상 조명 등의 조도는 바닥에서 진짜 쉽습니다. 1럭스, 최소 1럭스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빛이 1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임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표와 사진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화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제조년월은 2018년 1월이고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아있고요. 소화 능력 단위는 BC급이에요. 우리 ABCD라고 봤었을 때 일로 와요, 전 금방 가요 라고 해서 인류증금으로 외웠고 각각 일반화재, 유료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였죠. BC는 유류랑 전기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재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유류랑 전기화재에만 적합하다라는 거였고 혼이 파손되었지만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혼이 파손되었으면 교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연 연수가 10년이므로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3년 남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는 없어서 전기 및 유료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인 BC급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정답은 4번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재 발신기, 수신기 상태입니다. 우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볼 거고요. 교류 전원에 불 들어와 있는데 정상이라고 했고 2번에 우리 불빛이 들어와 있네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경종이 울리고 있다. 화재 신호기기는 발신기이다. 감지기이다. 라고 했는데 발신기에 불 안 들어와 있잖아요. 발신기에 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지기이고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2층에서 불빛 나고 있는 거다. 경종이 당연히 울리고 있겠죠. 발화층이랑 직선 4개 층에 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3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우리 감시 제어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할 점은 전기실 A 감지기, 전기실 B 감지기 있고 전기실 방출이 있네요. 우리 감지기 A랑 B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기계실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전기실에 소화약재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전기실 방출에 대해서 불빛이 전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건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일반 원칙에 대한 걸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이거 1번 발표해주세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잘 봐주셔야 합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외죠. 구조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야 다른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어서 환자보다는 구조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줘야 돼서 정답은 1번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3번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119 구급차 이용 시에는 전국 어느 곳에서 이송거리나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무료인데 사설업체를 쓰면은 돈이 좀 지불이 됩니다. 46번입니다. 최상층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 압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 제어반 상태 점검 결과 분량 내용 순서대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동이 표시되어 있네요. 이 친구 자동으로 우리 움직이고 있고 자동으로 기동되고 있고 압력 상태나 뭐 이런 과부하 상태 같은 거 봤을 때 뭐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점검 결과 알 수 있고 분량 내용은 뭐 없다라는 걸로 우리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정답을 확인해 보면은 자동 기동하고 있고 점검 결과 알 수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혈대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지혈대는 내가 지혈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5cm 이상의 아주 굵은 띠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혈을 하는 방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세게 감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임을 보시면 됩니다. 소방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 어디까지 배우는지, 이거 배워서 나는 뭐가 될 수 있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죠. 교육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학습자 중심으로 우리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여서 정답은 2번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동기부여에 대한 거예요. 나 이거 하나로 더 맞히면은 칭찬 스티커 받는데 칭찬 스티커 받고 싶어서 나 열심히 해보겠어 라는 거잖아요. 동기부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두 가지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50번입니다.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고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조명 등의 전원 시간은 20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외사항이 60분인데 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인 거나 지하상가나 이제 소도매 상가인 경우에는 60분이고 나머지는 20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에도 관련도 뭐가 나오는지 유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복습을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